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9월에는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우리가 9월에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절대 몰라서는 안 되는 기업이 있어서 오늘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좀 댓글로 많은 응원 최근에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이나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이 확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이라는 게 주주총회 이전에 예비 심사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거 허락해주냐 안 해주냐였는데 나라에서는 허락을 해줬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DMO 그리고 신약 개발 사업의 분할, 이게 삼성바이오 에피스죠. 이 두 개를 분할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0월 17일 최종 결정 나는 걸로 발표가 났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주주총회 날짜인데 이걸 하기 전에 이 국가에서 예비 심사를 해줘야 돼요.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확정이 났고, 원래는 이게 9월에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건데 한 달 밀린 겁니다. 심사가 한 달이 밀려서.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할 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일을 원래는 9월 16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7월 말에 원래 이 예비 심사를 통과하는 거였는데 7월 말에 통과를 못했고 이제 8월 말쯤 해가지고 이번에 통과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10월 17일로 한 달이 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증권 신고서를 원래 7월 29일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이게 지연이 돼가지고 주총도 같이 연기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할 재상장을 위한 결과 적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종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정이 이렇게 됩니다. 인적 분할을 해서 생기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 창립 예정일이 기존의 10월 1일에서 이제 11월 초로 한 달 똑같이 밀리고요. 그 다음에 변경된 분할 기일인 11월 1일 토요일이어서 등기 신청하는 11월 3일이 실제 설립일이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개로 나눠지니까 상장을 따로 해야겠죠. 그래서 존속 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변경 상장 및 신설 회사인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재상장 예정일은 10월 29일에서 11월 24일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대략 70조라고 보시면은 이 70조가 아마 0.65 대 0.35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0.65 정도의 시총을 가져가고 얘가 0.35 정도의 시총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로따로 재상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과거의 주가를 가지고 있을 거고 얘는 과거의 주가 없이 상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 예비심사가 통과된 만큼 앞으로 분할에 큰 문제는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확정이 났잖아요.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있고 과연 어떤 주가 흐름이 나올지 이게 궁금할 거란 말이죠. 과거에 이거랑 비슷하게 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SK도 있고 LG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는 현대중공업이 과거에 어떻게 했었는지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흐름을 유추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게 곧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과거 사례 중에 현대중공업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게 이제 지배구조 개편 이전의 현대중공업이에요.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모중공업을 밑에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이렇게 지분을 들고 있고, 현대오일뱅크를 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저분하죠.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를 들고 있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서로 이제 순환 출자 구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거 좀 제정신이 아닌데?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바꾸자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이 현대중공업이 있는 기업들을 다 분할을 하고 하나를 지주사로 세워서 그 지주사 밑으로 다 넣어놓자 해서 만든 구조가 이런 구조입니다. 이 최대 주주가 있을 거고요. 그 최대 주주 밑으로 지주사 하나를 세우고 그게 현대로보틱스고요. 그 현대로보틱스 밑으로 현대오일뱅크, 중공업, 일렉트릭, 건설기계를 넣어놓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깔끔하게 어떻게 보면은 지배구조가 정리가 되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안 보이는 게 뭐예요? 지금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게 뭐냐면은 현대오일뱅크는 원래 갖고 있었고 얘는 그대로 있으면 돼요.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현대중공업이 갑자기 뜬금없이 내려왔죠. 일렉트릭이 없던 게 생겼고요. 건설기계 없던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된 거냐면 얘가 분할이 된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걸로. 얘가 이렇게 분할이 된 건데 이 중에서 누가 대빵 세울까 하다가 얘를 세울 수도 있고 얘를 누구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현대로보틱스를 세운 거예요. 세우고 얘 밑으로 다 넣은 겁니다. 근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비슷합니다. 구조가. 그래서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이 시기는 엄청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이제 우리가 뭐 2016년, 2017년 이때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때로 돌아가서 이제 지배구조 개편을 현대중공업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HD 한국조선해양 아시죠? 이게 한국조선해양이에요.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HD 현대건설기계, 그 다음에 현대글로벌서비스, 뭐 현대로보틱스 등등 해서 6개의 독립법인으로 쪼개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은 인적 분할을 해요. 인적 분할하는 건 뭐예요? 현대중공업 들고 있다 하면은 그 주주들은 이게 분할이 되면서 내가 예를 들어 얘가 100을 들고 있었으면 이 100이 얘 기업 가치별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적 분할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건 있다 없다? 주주들은 없어요. 그래서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인적 분할을 했죠. 그래서 현대로보틱스가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고 정몽준 이사장은 인적 분할을 거치면서 가진 지분을 이용하게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마 이 구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렇게 나눠졌는데 대장을 누구 세울래 하니까 얘가 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로보틱스가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유상증자가 뭐예요?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주식을 발행한다는 거는 뭔가를 받고 주식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몽준 이사장은 인적 분할을 거치면서 가진 지분을 이용하고 그걸 이용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하려는 거죠. 어떻게? 10.2%씩. 그러니까 원래 현대중공업의 10.2%가 있었어요.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 최대 주주가 지금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쪼개졌으니까 뭐예요? 10.2%, 10.2%, 10.2%, 다 10.2%씩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왜냐면은 이제 이 지분이 그대로 인적 분할로 나눠지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현대로보틱스에도 10.2%가 있고 나머지 쪼개진 데도 10.2%, 10.2%, 10.2%, 10.2%가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10.2%씩 직접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게 된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 HD 현대건설기계 지금 이 지분을 현대로보틱스에 현물 출자합니다. 이 현물 출자가 뭐예요? 얘기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0%의 지분을 얘한테 그냥 주는 겁니다. 이거 너 가져. 현대중공업 지분 10%, 일렉 10%, 건설기계 10% 이거 너 가져 하면서 줍니다. 다 던져줘요. 그 대신에 뭐 하라고? 현대로보틱스 주식 줘라. 내가 이거 너한테 줄 테니까 이거 주식을 나한테 줘. 해가지고 얘 지분율을 올리는 거죠. 얘네들은 간접 지배를 하고. 그러니까 얘네가 지주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10%씩 지분을 얘 다 주고 나는 얘 주식을 이 지분 준 만큼 유상증자 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내가 10%밖에 없었지만 얘를 담보 잡아가지고 받은 유상증자 주식 때문에 지분이 확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기대치는 뭐였냐면 이 과정을 거치면 정 이사장은 현대로보틱스 지분율이 10.2%에서 한 40%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가진 거고, 지주사를 정 이사장이 먹고 그 밑으로 얘네들을 다 내리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뭘로? 현물 출자 유상증자로.
얘네들을 주고 받은 유상증자로 얘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꿈꾼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됐냐? 뭐 결론적으로는 현대로보틱스가 현재 HD 현대 이 지주사가 됐고요. 현대중공업이 HD 한국조선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이 완료가 됐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위에 대주주가 만들어지고요. 그 밑에 HD 현대가 생기고, 그 밑으로 현대, 뭐 HD 한국조선해양, 건설기계, 그 다음에 뭐 일렉트릭까지 쭉 뻗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강력한 지배구조가 그 당시에 만들어지게 돼요. 뭘로? 현물출자 유상증자로. 인적 분할을 하고 지주사 세울 거 만들고 지주사 세우고 그 밑으로 현물 다 넘기고 유상증자로 지주사 받아서 대주주 세고,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 그래서 2017년 5월 10일 날 그 당시에 뭐라고 하냐면은 현대로보틱스가 공개 매수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현대로보틱스 신주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5월 12일 날 그 당시에 얘기했던 이 현대로보틱스의 지분율을 25.8%까지 이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해서 5월 10일 이후부터 해서 이 끌어올립니다. 공개 매수할 거야. 그러니까 바꾸고 싶은 사람들 바꿔. 내가 뭐 현대중공업 들고 있다, 또는 뭐 현대일렉트릭 들고 있다. 그럼 혹시 그거 현대로보틱스 주식으로 바꿔줄게, 가져와 라고 했던 거예요. 얘네들이 지분율을 더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정몽준도 마찬가지로 현물출자 유상증자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한 것처럼 너네들도 하고 싶으면 해, 나는 할 거야. 그래서 주주들도 똑같이 시켰고요. 정몽준도 같이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식 맡기고 현대로보틱스 주식을 받아간 겁니다. 이거를 거창하게 현물출자 유상증자라고 하는 거고, 다른 주주들도 똑같이 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공개 매수 발표를 한 겁니다. 바꿔줄게. 그래서 같이 바꾸면서 25.8%까지 지분을 끌어올렸고 최대 주주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구조가 개편이 됐구나.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할 때 누가 이득을 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주가가 올라야 정몽준이 이득을 볼까요? 간단한 거예요. 10%씩 이걸 들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 주식을 얘네한테 주고 얘 주식을 유상증자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담보로 해서 이만큼의 가치만큼 주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가치가 높아야 좋은 거예요, 낮아야 좋은 거예요? 높아야 좋은 거죠. 이게 높아야 현대로보틱스 지분을 많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야, 현물출자 유상증자 할 거야 라고 밝히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최대한 기업 가치가 올라가야 돼요. 얘는 최대한 기업 가치가 유지가 돼야 돼요. 왜? 얘 비율로 교환하지 않겠습니까? 얘 크기 대 얘 크기 비율을 맞춰가지고, 그럼 얘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적어도 얘네들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뭐다? 얘네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HD 한국조선해양,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근데 이제 얘는 원래 이 현대중공업의 이 주가를 이어오던 애였기 때문에 사실 새롭지 않아요. 누가? 새롭게 상장된 애들이 얘네입니다. 얘네가 상장이 돼서 얘네들이 새롭게 이제 현물출자 유상증자 맡긴다 하니까 이 기업들이 올라가야, 상승해야 어떻게 보면은 현대로보틱스의 유상증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이 정몽준의 이 현물출자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를 보면은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당시 주가가 여기 있었고 5월 12일 날 발표를 했거든요. 정확히 여기가 5월 12일 전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죠? 주가가 쭉 상승세가 이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략 한 50% 정도 상승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HD 현대건설기계 상장하고 나서 언제 유상증자다, 현물출자 유상증자 할 거야 발표하고 쭉 올라가서 현물출자 유상증자가 진행이 됐고, 여기 얼마? 대략 한 70% 정도 상승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이제 진행이 된 거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서부터 현물출자 유상증자 결론을 낸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현물출자 유상증자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올라가지 말아야 되고 누가 올라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나누면 충분히 이런 구조가 또 나올 수가 있겠다. 어디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열어보면은 이런 구조인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비슷한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걸 9월부터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로 분할이 되잖아요.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얘를 주는 겁니다. 얘한테 주고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해서 삼성 에피스 홀딩스 지분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주사가 되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지주사로 두고 아래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지분을 가져가는 거고 얘네 두 개는 이제 간접 내가 지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인적 분할을 하고 공개 매수 및 공개 매수가 뭐예요?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나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할 거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주주들은 야 나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이 현대로보틱스가 얘기를 한 것처럼 야 혹시 너네들도 하고 싶으면은 가져와라 바꿔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면 주주들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공개 매수 해줄게 에피스홀딩스에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현물 출자 유상증자 발언을 하기 전에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에피스홀딩스보다 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가 많이 높아야 돼요. 그래야 이 지분을 많이 뜯어가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유상증자 발언을 하든 아니면 그 전이든 그 전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격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17일 주주총회에서 결론이 나고요. 근데 이거를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얘네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약을 만드는 기업이고 얘네가 약을 주문 제작해 주는 데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큰 제약 바이오 기업들, 빅파마들이 야 너는 약을 복제하면서 약을 생산해? 그럼 너 우리 거 생산하면서 복제하면 어떡해? 라고 불안해하니까 쪼개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9월 흐름을 계속 관심 갖고 보고 있어야 됩니다. 얘가 빠지는지 오르는지 어떻게 되는지 관심 받고 보고 있어야 되고요. 최종적인 인적 분할 결론은 11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11월에 쪼개져요. 그래서 11월에 쪼개지면은 그 다음에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상장이 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단가 조정이 되겠죠. 시가총액이. 그렇게 되면은 누가 올라야 된다? 오를 거면 얘가 올라야 된다. 뭐 하려면은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하려면. 그래서 아마 이 전후로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 얘가 쪼개지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은 70조지만 얘가 훨씬 내려가요. 얘가 한 50조 밑으로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뭐예요? 저평가돼 보이잖아요. 그래도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는 9월부터 계속 어떻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태도를 취하는지 보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대중공업처럼 어떻게 지배구조가 개편되는지 체크할 수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과거 현대중공업이 지배구조를 개편을 한 것처럼 비슷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현대중공업에서도 올라간 기업들, 현대로보틱스 이외에 다른 기업들이 상승을 했고,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도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제외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한 이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9월부터 우리는 면밀히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제 승인을 받았으니까.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AI 소프트웨어라든가 우주 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정보들 총정리한 자료집을 아까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입력할 데도 없고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 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받을 필요 전혀 없고요. 그 대신에 어플을 설치하면은 뭐 제가 글을 썼을 때 알림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글이면. 그래서 알림을 뭐 허용하시겠어요? 뭐 승인하시겠어요? 물어볼 겁니다. 그럼 알림은 허용 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고 그럼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총정리,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밑절 본전이니까요. 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8월 22일, 21일, 20일, 19일, 18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전부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다 100% 무료로 평생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다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정말 힘 많이 됩니다. 댓글 다 보고 있으니까 꼭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